가입하고자만 하면. 오펙이라는 게 석유 그러니까 수출 기구잖아요. 석유 수출국 기구.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 수출국 연합.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그거거든요. 뜻이. 그러면 미국이 2020년에는 저 순수출국이 된다는 거예요. 석유만 따져도, 액상 석유만 따져도. 근데 천연가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석탄 이런 건 당연히 지금도 수출하고 있고. 지금 저 표를 보세요. 저 표가 좀 영어로 돼 있고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고쳤는데 저 가로로 쭉 가 있는 이제 그 뭐죠? 저게 뭐야? 주황색 라인이 뭐냐면 저게 0입니다. 저게 이제 순수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주황색 라인보다 왼쪽으로 있으면은 이제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얘기고요. 위쪽으로 있으면 주황색 라인보다 곡선이 아래로 쳐져 있으면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 중에서 이제 그 이렇게 흑색 라인, 노란색 라인 있죠? 그게 원유거든요. 원유 석유인데 그걸 보면은 2020년 땡땡땡땡 점찍은 2020년을 계기로 해서 그게 마이너스로 떨어지잖아요. 순수입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순수출이라는 얘기죠. 또 저기에 보면은 이제 저기 뭐야 그 이렇게 쭉 옆으로 달리는 푸르딩딩한 선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게 이제 석탄인데 석탄은 작게나마 계속 지금 이제 순수출이고요. 저 마이너스로 기고 있잖아요. 저 마이너스로 기면 순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저 곡선은.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거 이렇게 보면 이미 저거는 순수출이잖아요. 천연가스.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2020년이면 무조건 에너지 전체로는 순수출국이고 그 핵심적으로 주목할 거는 심지어 액상 기름 형태의 원유 내지 석유도 순수출국이 된다는 거예요. 2020년이 되면. 오펙 국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신청만 하면. 자, 이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아랍 석유가 잠시 흔들려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팔육이 겁없이 겁대가리 없이 저지르려고 했던 일이 뭐냐. 대한민국을 북한 관통 러시아 PNG의 볼모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잠시 우리 시청자님의 그 기억을 제가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LNG와 PNG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NG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의 준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따라서 가스 상태로 갑니다. 기체 상태로 PNG는. 반면에 LNG는 liquefied natural gas입니다.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이건 배로 옮깁니다. LNG는. 지금 문팔육이 추진했던 건 뭐냐면 원전 다 닫아 걸고 북한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 PNG를 받겠다. 이런 거를 겁없이 추진했던 거예요. 이거요. 미국이 가만 안 두는 일이에요. 독일이요. 그 러시아 그 PNG를 받으려고 그 노르트슈트룸이라는 라인을 하나 깔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더 받으려고 노르트슈트룸 라인 넘버 2를 깔으려고 그런 걸 미국이 막았었어요. 그러다 트럼프 때 그걸 풀어줬어요.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 양산판에 뛰어들어서 전체 세계 석유 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시장에서 우리 포션이 높기 때문에 그래 독일 너 까불어봐 임마. 풀어줘 버렸다고 그걸. 노르트슈트룸 라인 2. 그 미국이 풀어줬기 때문에 건설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과 같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서 그것도 북한과 같이 인류 최악의 가장 흉악한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 체제가 지배하는 지역을 관통해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그래가지고 러시아에다가 준다. 원천은 러시아가 우리 목줄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관의 수도 꼭지는 김정은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법정에 넘겨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국가 반역, 여적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이건 법정에 넘겨야 될 일이에요. 저런 정책은 이 5천만 국민을 북한 간통 러시아 PNG 라인에 볼모로 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처벌해야 될 정책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학수고대하시고 계셔도 됩니다. 저희의 철퇴가 내려질 날이 올 겁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이제 그 셰일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그 에너지를 완전히 이제 이제 장악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기술 하나는 이제 자원의 특성. 미국 셰일이 아주 개발하기가 좋아요. 하나는 자원의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있습니다. 저 2004년의 기술이 이제 왼쪽 그림이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한 7, 8개월 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2004년 기술인데 이때는 구멍 하나 뚫어서 그냥 하나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저 옆으로 꼬부라진 게 저게 이제 그 셰일층, 저 거뭇거뭇한 게 셰일층이거든요. 미국 셰일층의 특성은 저렇게 거뭇거뭇한 게 여러 층, 복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셰일층은 저렇게 복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미국 셰일층은 바다에서 형성됐고요. 다른 나라 셰일층은 호수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복층으로 존재하면은 오른쪽에서 보듯이 저런 패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패드가 되면은 개발이 완전히 그 단가나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이 시추공 하나에서 저렇게 내렸었거든요. 시추공에 이제 파이프 하나 내리는 방식. 그런데 그게 2004년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꼬부라진 거 저거 몇 메타나 꼬부라질 수 있냐? 저 옆으로 꼬부라진 거에서 이제 그 셰일층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이제 관로의 그 옆으로 달리는 그 길이 그게 보통 시추공당 160m였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이 되면 저거를 겉으로 보면 시추공 하나로 보여요. 땅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탑 같은 거 뻑 섰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시추공이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서 여러 개의 가닥을 내리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 개의 가닥을 내린 거를 하나로 딱 모을 수 있으면 묶음으로 모을 수 있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처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다가 저거 할 때 항상 물 붓고 다시 뭐 처리하고 재처리하고 다시 물 다시 붓고 뭐 이런 거거든요. 물 붓는다기보다 밀어 넣는 거예요. 고압으로. 바위를 빠개고 들어갈 정도로. 회수하고 밀어넣고 회수하고 밀어넣고 이런 시설이 저 시추공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저렇게 여러 구멍을 묶어서 패드로 만들어 버려서 한 지점에 모아버리니까 그런 부대 시설들이 굉장히 설치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해지는 거예요.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지표면에 한번 흔적 내는 거 그게 그전에는 하나의 구멍으로 흔적을 내서 그 구멍당 결국 파이프 한 가닥 넣어서 옆으로 160m밖에 못 달렸는데 이제는 지표면에 흔적을 내면은 그 흔적에 구멍이 작은 구멍으로 여러 개를 빠바바방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이프가 내려가서 보통 한 패드당 37,000m 37km를 셰일층과 접촉을 합니다. 저 접촉 길이가 길수록 기름을 잘 빨아내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거로서 일단 셰일 혁명이 완전히 그 완성된 버전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슬람 석유 전횡 시대가 종말을 고했죠. 이슬람 석유 전횡 시대는 1972년부터 한 2016년 정도까지로 봅니다. 제가 왜 1972년을 잡냐면 이 해가 뮌헨 올림픽에서 10몇 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을 PLO 테러리스트들이 살해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일 경찰도 한 명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 석유 산유국들이 스크럼을 짜고 PLO를 두둔하는 바람에 PLO는 오히려 준국가 대접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올림픽에 쳐들어가서 선수들을 개처럼 죽인 그런 흉악한 집단이 준국가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는 모두 이슬람 석유 전횡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에너지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슬람의 에너지 전횡 시대라고 안 그래요. 이슬람의 석유 전횡 시대라 그럽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석유를 안 쓴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화면에서 저의 안경도 날아가야 되고 여기 분명히 이제 플라스틱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입은 옷이 다 날아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분명히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플라스틱 섬유가 들어있다고요.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날아가야 되고요. 제가 신고 있는 양말도 날아가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뒷그림을 이루고 있는 이 패널도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뒷그림 밑에 있는 저 푸르딩딩한 방음 그 벽 타일도 날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손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요 탁자도 날아가죠. 여러분 이건 MDF로 만들었는데 MDF를 만들 때는 나무의 가루를 나무 쪼가리들을 그 플라스틱에서 추출된 본드로 눌러서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스튜디오 아마 거의 모든 게 다 날아가고 간신히 시멘트 벽만 벌거벗은 상태로 남을 겁니다. 근데 시멘트 공장에 가보면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 기계들, 부품들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 시멘트도 못 오게 돼요. 그걸 운반하는 차량도 못 움직이죠, 당연히. 뭐 기름은 차량에서 쓸 수 있다 그래도 차량 안에 있는 부품들 보면 요새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들. 심지어 바킹, 고무 바킹 같은 거 겉으로 보면 합성 고무로 보이죠. 고무로 보이지만 그게 합성 고무고 합성 고무는 되게 플라스틱에서 추출되거든요. 폴리머. 석유에서 추출된다고요. 즉 우리는 뭐 약이든 또 병원 가보세요. 전부 플라스틱 일회용 주사기, 플라스틱 체열기 뭐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하다못해 링거. 옛날엔 링거를 병으로 돼 있었죠. 링거병. 요새 링거가 병으로 맞습니까? 폴리에틸렌 주머니에 달려있는 걸로 맞죠? 비닐 주머니. 병원 가면 천지가 다 플라스틱 아니에요. 병원도 못 가세요 이제. 차도 못 달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석유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석유는 이미 우리 생활 전면을 다 파고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언제 그렇게 됐냐? 먼 것 같죠? 아닙니다. 폴리머 섬유가 최초로 나온 게 1930년대 말이에요. 그때는 나일론이 먼저 나왔는데 나일론이 첨단 소재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새는 사람들이 천연 소재가 좋아. 면 몇 프로야? 면이 몇 수야? 뭐 이런 거 따지지만 옛날에는 그 시절엔 나일론으로 된 걸로 다 입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천지사방에 요새는 다 플라스틱 사출이잖아요. 사출이 제대로 된 게 1946년 일이고요. 의외로 사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페트병입니다. 이렇게 속이 빈 형태의 사출입니다. 이런 식의 페트병 사출이 이루어진 건 1976년의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석유화학공업이 가장 최근에 발전된 공업 중에 하나예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슬람이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슬람 석유 권력 전횡 시대였다고요. 저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우리 9.11 사진 지금 화면에 있는 거 저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저 사진이 외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눈을 감으시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 사진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 석유가 왕이고 신이다. 나 석유야말로 왕 중의 왕이다. 나를 경배할지어다. 바로 그 사건은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 미국 현대문명 까불지 마 임마. 석유는 우리 이슬람이 갖고 있어. 꿇어 임마. 9.11의 메시지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단지 제가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는
평정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정복을 한 이후에 평정 및 국가 건설에 관한 계획이 굉장히 부실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부실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어떻게 아프간 출신 사람들을 대량으로 충원해서 교육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이라크의 시아파, 이라크의 수니파, 이라크의 쿠르드를 각각을 대량으로 충원해서 미리 교육할 수 있었겠어요? 못한다고요. 결국 평정과 국가 건설이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에요. 아프간전과 미국이 벌린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의 문제점은 전쟁을 벌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니고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 초장기에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정과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는 게 있어요. 그 불가능하고 어려운 그 사정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작전을 정교하게, 좀 더 전략을 정교하게 세웠어야 된다. 그 마지막 한 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라크 아프간전에 말려들어서 저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저게 베트남전보다 훨씬 더 장기화돼 있고 저게 지금 이라크 아프간전 보면은 이라크 같으면 지금 18년 된 거고요. 아프간 같으면 지금 16년 된 건데 반전 운동이 별로 없잖아요. 베트남전과 달리. 저 이유가 뭐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 석유 안보 전략에 관한 거다. 석유를 어차피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석유를 그나마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아서 쓰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암묵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반전 운동이 안 간 거예요. 저게. 월남전과 같은. 그래서 이 이슬람 석유 전횡 시대가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됩니다. 이란을 미국이 사우디를 앞세워서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보면 그게 그 일련의 드라마가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 이슬람 석유 전횡 시대 끝났어. 그걸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이 이렇게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 없어요. 조국에만 떠들지. 이런 현대 문명의 근본적 변화, 거기에서부터 도출이 될 수밖에 없는 미중 전쟁, 중국 자유화, 거기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북한 해방, 이런 데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그런 관점의 바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그런 관점의 바탕에서 탄핵을 반성하는 그런 야권이 없다고요. 어느 당을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넋 빠진 이 야권을 매우 준엄하게 꾸짖고 그리고 궁뎅이에 가시몽댕이로 쳐야 돼요. 그래서 맞다가 골마가고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져서 정신이 번쩍 들면 계속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공복으로서. 공복이 뭐예요? 공중의 노복이네. 노복, 종. 종으로서 부리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그래서 종으로서 정신 차리게 해서 부려먹을지 생명줄을 끊어버려야 될지 정치 생명줄을 그걸 좀 고민하러 내일 목요일 날 정치심판대회 나경원 선거구에 가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혁명으로 나가는데 나경원 넌 어떻게 선택할래?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정치 생명줄 끊을 거고 정신 차리면 그래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말할 거다. 그래서 내일 오후 6시 30분 지하철 4호선 이수역 부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반드시 나경원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시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7일 미국 정치의 보수혁명과 미국 아시아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저희가 매트 아워스를 초청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너서클에 속하고요. 트럼프 인사발령 1호고요. 그 무시무시한 PC 좌파 거대 관료 조직인 국무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트럼프가 국무성 담당 미국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임명해서 국무성의 주요 인사들 31명이 이 젊은 친구의 손에 의해서
상원 청문 그 비준 통과 과정을 밟아 나갔었습니다. 이게 선거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리 나왔어요. 지난 3월 말 4월쯤에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지금 트럼프 재선 캠프를 조직하는데 총력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왔고요. 9월 27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미국 정치의 보수혁명과 미국 아시아 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거니까요. 저기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니까 영어 못 하시더라도 즐겁게 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한 300분밖에 못 모시기 때문에 미리 문자 메시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와서 제가 계속 광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3일 개천절 날에는 서울시청 앞에 중앙무대를 차려놓고 일부 12시에 2시 사이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가 열리고요. 그를 이어서 2부 2시부터 5시까지는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 중인데 3부, 4부 철야까지 다 행사가 이어질 겁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밤새 아마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싸워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